자, 안녕하십니까. 평소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8월 셋째 주 시황 및 관심주 언급을 해드리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 둘씩 좀 해소가 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점이 좀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세제 개편안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개편안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시장이 단기 쇼크가 나왔죠.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시장 모두 뭐 약 한 4% 코스피가 하락했고 코스닥도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당내에서의 분위기와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당선인이 관련돼서 좀 수정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하면서 좀 일단락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게 수정안이 발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우대를 해주겠다 라는 뜻으로 이 제도를 변경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을 받으면 일례로 배당을 받는 거에 대한 세금을 일단 줄여줘서 이 줄여준 세금을 가지고 다시 주식을 살 수 있는 뭐 이런 선순환 구조. 그리고 뭐 기업 입장에서도 세금을 좀 덜어주니까 그걸 바탕으로 수익성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배당을 더 많이 하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시장에선 좀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배당을 많이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세금을 많이 깎아주지도 않는 거죠. 세제 개편안을 보면.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왔고, 대래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뭐 코인이 뭐 1억 2천인가요? 3천인가요? 많이 올랐죠. 근데 코인 뭐 6, 7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오면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형평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대주주에 대한 얼마만큼의 이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인지와 그리고 이 대주주의 어떻게 보면 좀 특권을 좀 둬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가격으로 봤을 때. 그래서 너무 10억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50억으로 다시 그러니까 원복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지분으로 아예 할지, 종목당 지분. 그래서 뭐 1%, 2%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적은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뭐 차등 관련된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뭐 1조 이상은 5%, 그리고 1000억 이하는 10%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호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좀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집 나갔던 개미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서학개미죠.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제2의 뭐 르네상스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 시장 그런 점에서 이제는 완연한 박스권 흐름이
갖춰져 있죠. 770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25, 7 정도 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100에서 3300 박스권으로 갇혀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 세제 개편안,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미국 시장은 다시 좀 자리를 잘 잡고 올라가고 있어서 8월 25일 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 근데 그건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주까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적들이 얼마만큼 잘 뒷받침이 되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지난주에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하나시스템인데, 뭐 공교롭게도 좀 폴란드에서 나쁜 좀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매도의 구실을 만들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기관과 외국인이 슬금슬금 좀 매도를 했지만, 지난 금요일날 이제 폴란드 개발은행인가요? 개발은행에서 우리나라 무기 지원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라 방산을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이 상당히 좀 수출이 단계적으로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이제 매도의 구실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15%까지 빠졌고, 그래서 5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같은 업체들이 많게는 15%, 적게는 한 2~3%까지 하락을 했다. 근데 이게 수급으로 보면 이게 거래량은 일단 뭐 LIG 넥스원이 엄청나게 좀 터져서 이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하락을 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면 일단 방산 쪽에서의 물량을 다른 쪽으로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좀 보고 있는 쪽이 반도체와 PCB 쪽, 기판 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차라리 HBM 쪽보다는 전공적 쪽 관련된, 그동안에 많이 소외를 받았었던 뭐 이런 원익 IPS, 뭐 대장주 성격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 쪽에서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놓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알턴 2를 좀 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흑자로 좀 돌리면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다. 그러면 이 SK하이닉스의 HBM만큼의 그런 실적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와 뭐 전공정 쪽 관련된 섹터들이 다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HBM은 HBM4 관련돼서 하반기 양산이 조금 시제품 쪽으로 있다라고 잡혀 있긴 하지만, 완전하게 생산을 하반기에는 본격화하진 못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라고 해도 물량은 좀 적을 것이다. 내년에 본격 양산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차라리 전공정, 후공정이 어떻게 보면 HBM 쪽이라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많이 못 간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연계되어 있는 HBM과 순응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승을 했다 라고 보고 있어서, 뭐 굳이 따진다라고 보면은 장비나 뭐 이런 쪽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었던 소재 쪽도
동진 세미캠, 그리고 원익 QNC 뭐 이런, 그리고 뭐 월덱스는 많이 올랐고 ENF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랐고 한솔 케미칼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런 쪽 말고 많이 못 오른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 머티리얼즈 얘도 잘 많이 못 올라갔죠. 네. 보시고, 저희는 이제 소캠 쪽 관련된 이 기판이죠. 코리아 서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 칩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AI 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빠르고 고용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많이 증가가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여기에 뒷받침이 되는 기판이 필요합니다. PCB 기판. 그래서 이제 DDR4가 DDR5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DDR5용 또 기판을 만드는 것처럼 이 소캠 관련된 것도 이 AI 반도체 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련된 메모리 모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HBM이나 AI 칩 관련된 것보다는 전력이 소비가 낮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효율은 높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메모리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코리아 서킷 PCB 기판 만들고 있는 업체고요. 특수 메모리 그 반도체 패키징은, 그러니까 특수 PCB는 테라닉스라고 하는 이제 관계 회사가 만들고, FPCB는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만듭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는 이제 시그네틱스로 나눠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명풍이 최근에 예전에 고려산업과 많이 이제 지분 싸움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고려 아이언이죠. 고려 산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근데 지분 싸움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영풍이 참고로 이제 영풍의 자회사가 코리아 서킷이고요. 코리아 서킷의 자회사가 인터플렉스입니다. 테라닉스는 이제 특수 PCB 만드는 업체인데 상장은 안 돼 있는 것 같고, 시그네틱스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리아 서킷을 좀 보겠다. 그래서 PCB 쪽 만드는 그런 쪽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PCB 비판의 소캠 관련된 가장 대장은 심텍이고요. 그리고 TLB,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킷은 BGA 쪽, FC BGA 쪽도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출도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이 되는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상승을 했어요. 특히나 뭐 이 외국인 쪽과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좀 일으켰다. 그리고 실적은 1분기 때 영업이익 적자, 순이익 적자가 나왔지만 2분기 때는 이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까지 같이 연계가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12,800원 보겠고요. 2차는 13,400원, 매수가는 12,210원에서 12,010원, 200원 정도 차이를 놓고 매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 12,110원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 볼게요. 네, 그러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